네,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낸 우리 대표팀 이구아수로 돌아왔다고요. 네, 우리 대표팀은 경기를 마치고 쿠야바에서 하룻밤을 자고 베이스 캠프인 이구아수로 돌아왔습니다. 김치찌개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바로 회복 훈련을 실시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비록 선취골을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했지만 선수들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선수들 몸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유전 선수들은 가볍게 몸을 풀었고 배치를 지켰던 선수들은 간단한 미니게임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알제리와 두 번째 경기에서는 꼭 승점 3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알제리를 꺾기 위한 세부 전술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대표팀이 이구아수 플라멩고에서 이틀 동안 훈련을 한 뒤에 포르투 알레그리로 떠나서 23일 새벽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자, 우리 선수들 김치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수진을 쳐야 할 상대인데 다음 상대죠. 알제리도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고요? 네, 알제리도 상파울루 근처에 있는 소로카바 훈련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벨기에와 첫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고도 2대1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달리기와 플라우프 등으로 컨디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참관한 알제리 언론들은 대결전에서 이 알릴 호디치 감독이 선수 기용과 전술 운영에 잘못이 있었다고 잇따라 지적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태입니다.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 석장의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주력 선수들이 잇따라 경고를 받으면서 홍명보호의 16강 행에 옐로 카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13분 3회도프의 뒤를 쫓던 손흥민. 3회도프가 발에 걸려 넘어지자 심판이 곧바로 옐로 카드를 꺼내줍니다. 우리 선수들은 억울했지만 심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전반 30분 3회도프를 향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한 기성용 역시 경고를 받습니다. 경기에서 옐로 카드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보까지 내려졌던 아르헨티나 피타나 심판의 경고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45분에는 주장 구자철까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홍명보호의 핵심 전력인 손흥민, 기성용, 구자철 세 선수에게 모두 석장의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선수는 앞으로 옐로 카드를 한 장 더 받을 경우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 만약 23일 알제리전에서 또 경고를 받게 되면 H조 최강자로 평가받는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우리 팀의 핵심 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받은 옐로 카드는 조별리그 이후에도 8강전까지 계속 유효한 만큼 파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북한 주민의 월드컵 관심은 뜨겁습니다. 평양에서는 우리처럼 거리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기자입니다. 해가 진 평양역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경기 중계 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3355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심히 메모까지 해가며 시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스파냐나 무슨 브라질 이런 나라들 이거 더이슬란드 우승국팀 아닙니까? 그래서 호기심은 맞습니다. 어느 나라 팀이 이기겠는가. 북한 당국은 지난 남아공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월드컵을 TV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과의 협의로 중계권을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방송은 아니고 화면은 나만의 중계 화면을 받아 자체 해설을 입힌 뒤 틀어줍니다. 화면 왼쪽 점수표는 모자이크로 지우고 오른쪽에 방송사 이름은 점수표로 가렸습니다. 조선중앙TV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듯 개막전을 비롯한 경기 대부분을 1시간 정도로 요약해 중계하고 있습니다. YTN 수성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며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가 사실상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를 일축한 셈입니다. 문 후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중앙아시아에서 성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외교, 경제, 자원 이런 분야에서 성과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저도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제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소명을 할 시간이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아마 주말까지죠. 주말까지 저도 충분히 열심히 제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기득을 위해서 이렇게 성과가 많은데 그걸 좀 많이 좀 보도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 후보자를 감싸왔던 여당 지도부마저 안팎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고 야당은 인사 실패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마침 대정부 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도 걸음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이미 그가 말한 사관, 그가 해명한 것을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까? 저렇게 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는 모르지만은 여권 내 사퇴 여론에 불을 지핀 서청원 의원은 문 후보자가 더 이상 정부와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 역시 해명을 해도 여론이 안 따라주면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며 사퇴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내의 비난에도 문 후보 감싸기에 주력했던 지도부도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민의 여론을 경청해 당의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여론도 경청하면서 당의 입장을 지혜롭게 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후보를 내민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인사검증 체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인사검증을 책임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지난 일주일 동안 벌인 논란으로 이미 쓸데없이 치른 국가적 비용이 얼마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대통령이 거꾸로 가는 인사를 해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면서 문창극 후보자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문 후보자 강연에서 표현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아직은 신중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게 우리 민족의 DA라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용어 표현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그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중심으로 김기춘 실장의 해임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에 대해서 물러난 총리가 발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카자흐스탄의 핵 포기를 잘 살펴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